자, 이번 이야기는 하우이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가족 전체가 겪었던 인도네시아의 귀신의 집인데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집이 생겼다고 해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또 좋죠. 가족 4명이 살기에는 아주 또 좋은 궁궐 같은 집이었는데 가격이 아주 싸게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하우이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첫 시참 때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번도 인도네시아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겪었다고 해요. 이 일을.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기릿 갑시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영혼들이나 귀신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때인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 참여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처럼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그런 귀신들이나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된 계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 때가 가장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때로 돌아가서 제가 기억을 해보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하고 형하고 4명 다 특징이 있었던 게 아버지만 유일하게 조금 못 보시고 못 느끼시고 좀 어설프게 느끼는 편이고 네. 형이랑 저랑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다 느끼고 귀신이 있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모르겠어요. 이거를 재능은 아니고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겠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이사를 갈 때나 뭐 새로운 곳에 갈 때 그런 부분을 느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의를 가족끼리 나누고 결정을 하거든요. 야, 이 집으로 이사 가지 말까? 갈까? 이렇게 하는데 저랑 형이랑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저희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새로 이사 갈 집을 찾으신 다음에 발견을 하셔서 야, 우리 그 집으로 이사 가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으로 바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이제 헐값에 나왔는데 집 자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저의 기억으로는 우선 4인 가족이 들어와서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어요. 오, 방이 되게 좋아요. 아파서. 집 보니까. 네, 방이 기본적으로 5개가 이상이고 거실서부터 2층까지 뚫려 있고 막 천장도 어마어마하고 부엌도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부엌도 나와서 집 뒷마당에 있는 호수를 지나가지고 쭉 들어가야 부엌이 또 있고 해서 좀 뭔가 호화로운 집 같은 거여서 속으로는 그랬죠. 어린 나이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은 건가? 네, 부자구나. 우리가 잘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었지만 헐값이 나온 거라서 그렇게 그런 집에 들어갔는데 며칠 안 지나서부터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형이랑 이상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어느 날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형이랑 가족이서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랑 형이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거실에 보면은 뒷마당으로 나가는 큰 문이 있어요. 그걸 열고 뒷마당에 호수가 조그맣게 그 뒤에 부엌이 있어서 거실에서부터 부엌까지 보여요. 좀 멀긴 한데 부엌 안에 누가 있는지 보이고 말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엌에 있는 걸 보고 여보 빨리 오세요. 밥 먹어요 라고 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나 옆에 있었는데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좀 능력도 없으셔서 그런 게 있으면은 좀 안 믿으시는 편이거든요. 됐어요. 나 이런 거 안 믿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거실에 걸어가시다가 소파에 어머니가 앉아 계셔가지고 여보 안 자고 뭐예요? 빨리 올라가요 하면 어머니가 2층에서 안방에서 문 열고 나오시면서 여보 나 여기 있어요. 하위들 아빠 빨리 올라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밤중에 혼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도 좀 이게 뭘까 이런 느낌은 좀 정말 처음으로 느낀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계단 바로 밑에 조그마한 구석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서 손을 씻고 거울을 딱 보면은 그 거울에 제 모습이 아니라 새빨갛게 천이 젖었는데 그 천을 얼굴에 둘은 여잔지 남잔지 구분은 안 가요. 왜냐하면 천으로 둘러졌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런 모습을 갑자기 이렇게 거울 앞에 탕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하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도 있고 문을 열고 막 뛰쳐나와서 형한테 형 저 귀신 있어 그런데 형이나 어머니나 그닥 보지는 못하고 느끼는 걸 잘하거든요. 네네. 이 가족 중에서 눈으로 딱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형 이것 좀 봐줘 나 무서워 귀신 봤어 라고 해도 형 입장에서는 근데 어디 어떻게 생겼다고? 알았어 그럼 글로 가지 마 피하기만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뭔가 확실히 도움을 받는 느낌도 안 들고 그랬었는데 제 방이 따로 있었고 형 방이 따로 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아무래도 선교 일을 하시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실 때가 많아서 집에 안 계셨던 날 저랑 형이랑 단둘이서 집에 남아서 각자 방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방, 형 방 사이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사기 그리고 프린터기 같은 게 몇 개 갖다 놓은 오피스 잡을 하는 공간으로 네. 공부방처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저는 아직 안 자고 있었고 네. 책을 읽고 있었는데 형이 갑자기 이제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야 하위딜 너 저 아빠 프린터기 건드렸어? 그래서 아니 나 건드린 적이 없는데 했더니 진짜야? 진짜 안 건드렸어? 그래서 나 건드린 적 없어 왜? 했더니 아니 왜 프린터기랑 복사기가 켜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엄마 아빠가 안 끄고 왔나 봐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 아무튼 쉬어. 근데 형이 다시 문 닫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또 분명히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한 10분 정도 있다 또 오더니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나랑? 너 복사기 켰지? 갖고 놀았지? 너 왜 그래? 왜 거짓말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정말 아니야 나 죽어도 아니야 나일 리가 없어 막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 입장에서 살짝 의심을 하더라고요. 예. 뭐 복사기가 혼자서 켜져가지고 계속 종이가 나올 일은 없으니까 나 정말 아니야 라고 굳고 부인을 했는데 그냥 의심하는 얼굴로 그냥 알았어 하고 나가길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상황에서 해명을 하려고 방 안에 있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나가가지고 형 방으로 가려는데 형 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그 공부방을 지나야 되니까 딱 지나는데 예. 정말로 복사기에서 종이가 복사돼가지고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띵칙 하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소리가 정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복사기가 스스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 있어도 기계가 작동을 하면 스캔하는 불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예.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바로 문을 닫고 형한테 가서 형 저거 복사기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데 나 정말 아니다? 나 진짜 아니다? 나 혹시나 해서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혼자 켜지고 있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형이 알았어 야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형이 가가지고 바로 그 전기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나서 다 멈춘 상태에서 형이랑 저랑 방에 와서 단둘이 같이 있었어요. 둘이서. 네. 저희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당시는 프린터나 복사기나 컴퓨터 같은 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네. 함부로 건드려서 지금처럼 뭐 금방 수리한다던가 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둘 다 굉장히 벌벌 떨었거든요. 부모님한테 네. 혼날까봐. 그래서 저거 저렇게 해놓고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자 싶어가지고 오케이 한 다음에 형이랑 저랑 단둘이 같이 이제 방에 있기로 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형이랑 저랑 각자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형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 불이 훅 꺼지면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시야가 확보가 되는 순간 누가 천장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가위를 누르는 형상이 이제 보인 거예요. 제 눈에. 천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요?
무릎을 꿇고 양 무릎으로 제 양 어깨를 딱 짓누르고 제 목을 딱 잡는 그런 신용을 한다는 거죠. 예. 위에서부터 퉁 떨어지면서 침대가 쾅 하고 흔들리면서 진동이 느껴지고 제 목을 딱 잡고 저의 목을 조르는데 그 어둠 속에서 확보된 시야 속에서도 그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군지 왜 나를 잡고 있는지에서 저는 그냥 마냥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그게 가위였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이게 말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겼는지를 하는데 형이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저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예. 방 문 밖으로 그냥 천천히 나가더니 문을 딱 열고 방을 밖으로 나가서 문을 쾅 닫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형 했는데 뭐 당연히 말은 안 나왔는지 계속 저는 가위 눌리고 있는 상태고 형은 그냥 밖에 있는 상태고 그러다가 제가 몸을 빨리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온몸을 막 천천히 비틀고 주기도문 같은 것도 어린아이 막 외울 수 있는 대로 해보고 했는데 이게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이 들 찰나에 형이 갑자기 문을 다시 열고 네. 들어오더라고요. 형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게 형이 딱 들어왔는데 정말 걱정되는 얼굴로 괜찮아? 하고 딱 제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형 어깨 위에 앉아서 같이 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형 얼굴을 쳐다봤어요. 근데 형이 얼굴이 정말 새하얗고 정말 핏기 하나 없는 그런 되게 무서운 얼굴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마저 뿌리치고 가위에서 일어나가지고 형 예. 정신 차려 형 괜찮아? 형 괜찮아? 형 이러지 마. 형 아프면 안 돼. 막 놀래가지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형 어깨 위에는 이제 귀신이 이렇게 목마타 있는 상태였고 와, 예. 근데 막 귀신은 정말 저만 노려보고 있고 형도 저를 딱 보고 있고 그래서 빨리 일어나 형 깨어나야 돼 이러지 마 이렇게 설득을 하고 형을 깨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막 울었거든요. 형 하지마 형 그러지마 아프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형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제 볼을 만지더니 야 하위들아 왜 그래 괜찮아? 하고 얘기를 하길래 돌아왔나 싶어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네. 형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제가 침대 밑에서 형 발목을 붙잡고 괜찮아 형 그러지마 하고 꿈속에서 그런 것처럼 막 울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환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환상과 현실은 구분이 쉽게 안 갔었어요. 어리다 보니까. 네. 저는 그 장면에 너무 놀래서 형 나 방에 들어가서 앉아고 내 형 옆에서 잘게 괜찮아? 그래서 형이 뭐 그래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알았어 하고 전 자고 형은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가 조금 저는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제가 분명히 누웠는데 무섭기 때문에 잠은 안 오고 그래서 형의 뒷모습만 계속 바라보고 그 누군가가 내 옆에 같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끼려고 그러면 네. 잠이 올까봐 형은 등판만 계속 보면서 아유 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보고 그냥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소리야 어디를? 그랬더니 어디 좀 갈 데가 있어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하고 형이 가자고 하길래 저도 일어나서 가는데 그때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2층과 1층 있으면은 2층에 난간이 있어서 1층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거실이 뚫려 있어요. 형이 저보고 이제 같이 가자고 하더니 2층에 있는 그 난간 쪽에 와서 저를 붙잡고 여기 밑에 봐봐 그러는 거예요. 2층에서 밑에를. 그래서 알았어 하고 밑에를 봤는데 바퀴벌레가 수십 마리가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그래서 싫어 징그러워 바퀴벌레 싫어 나 벌레 싫어 그랬거든요. 그때 형이 저게 바퀴벌레로 보여? 그러는 거예요. 예. 바퀴벌레 자세히 봐봐 벌레로 보여? 그래서 벌레로 보여 하고 자세히 봤는데 그게 바퀴벌레나 벌레가 아니라 사람이 기어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막 기어다니면서 온 집안을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 싫어 나 무서워 형 이거 싫어 하고 방에 도망가려는데 형이 제 손목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 마 나 무서워 엄마한테 전화할 거였는데 형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엄마 아빠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저보다 6살이 많기는 했지만 저는 초등학생이라 말 주변이 없지만 아무리 말 주변이 있어도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냥 엄마한테 불러서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자식들이 보이는 반응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형이 하지마, 엄마 아빠 부르지마,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어떡하지? 저는 그냥 소름 끼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형 그럼 나 빨리 갈래, 우리 빨리 해결해, 그리고 빨리 가서 잘래 얘기했는데 형이 조금만 기다려봐 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이제 저희가 난관에서 밑을 바라보고 있다가 딱 뒤돌아서면은 계단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기다려봐 하고 딱 뒤돌아서서 계단을 보고 있는데 계단에서 기어다니고 있던 귀신들이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한두 명씩. 예. 와,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그냥 1층으로 내려왔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1층으로 내려와서 뒷마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뒷마당이 예. 큰데 그 집 안에서부터 멀어지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형은 아직도 집 안에 있고요. 그래서 형 빨리 나와라고 했는데 형은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태어나더라고요. 예. 알았어, 금방 갈게 한 다음에 터벅터벅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제가 있는 곳으로 마당으로 나오더니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우리 오늘 밤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같이 자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거든요. 형 안 무서워? 난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 했더니 하위딜, 난 볼 줄을 몰라. 나는 느끼기만 해. 보는 건 네 몫이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아, 근데 어쩔 순 없지. 예. 네, 그렇긴 한데 괜찮아? 보니까 무섭지 이런 게 아니라 보는 건 네 몫이야. 너가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건 아니잖아? 예. 이러니까 너무 좀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형한테 그랬어요. 아무리 보는 게 나라곤 하지만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행동이 있어야지, 지금 너무 태연하잖아. 그랬더니 오. 형이 미안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냥 거기 느낀 대로 너보고 봐달라고 한 거야. 아무튼 그 집안에 귀신이 너무 많아, 가지 말자. 그랬더니 응 알았어, 그럼 너 여기 내 옆에 그냥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형이. 그래서 알았어 하고 나서 형 옆에 기대가지고 좀 자고 있었어요. 네네.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형이 이렇게 부스럭거리면서 움직이길래 훅 자면서 깨가지고 눈을 뜨자마자 옆을 봤는데 형이 아니라 저희 뒷마당에 있는 심은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형이 들어갔구나,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해가지고 저를 따라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당으로 나오는 문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실에 갔는데 거실에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저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귀신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한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어린 마음에 네. 그래서 터벅터벅 2층을 올라가서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2층 거의 도달할 때쯤에 계단 끝에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네.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집주인. 네, 그래서 네, 지금 주인은 전데 저 자러 들어가고 싶은데 비켜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하고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직 처음이었어요. 그때 속으로 귀신들도 말을 걸면은 뭐 잘 넘어가는구나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때 느꼈거든요. 말을 걸고 잘 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렇네 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잠궜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문을 잠근 다음에 누웠는데 얼마 안 있다 형이 막 노크를 하는 거예요. 네. 엄청 세게 막 하위들아 빨리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예. 무슨 일이지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형이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 뒤로 불이 난 거예요, 집안에. 예. 왜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제 몸을 확 끌어당겨서 붙잡고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1층으로. 형,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은 뒤따라오고. 그래서
바로 현관문 앞으로 나와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집 2층이 불에 타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와. 있었던 곳이.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예. 형이 그랬대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를. 너무 소름 끼치긴 한데 예. 형이랑 저랑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형이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잠깐만 그래서- 혼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네, 혼자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중에 나이 들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 왜 나를 집에 혼자 내버려뒀어? 라고 물어봤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 아버지 말로는 그랬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형이랑 같이 간다라고 하고 집에서 일하는 식모라고 하죠. 도우미 분들 2분이 계셨기 때문에 도우미 2분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형은 본인들이랑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분명히 집에 도우미는 없었다란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네네. 근데 뭐 도우미분이 뭐 귀신이라서 아니면 어머니의 도우미분이 있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도우미분들도 시간이 되면은 퇴근을 하거든요. 네.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퇴근하거든요. 근데 퇴근하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혼자 다 경험했던 거죠. 와. 그래서 형이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왔는데 희미하게 본인들 집이 보이는데 불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기 우리 집에서 나는 불이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문을 열자마자 바로 막 들어가서 2층을 올라가서 저를 구해주려고 했는데 구해주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던 게 아버지는 차를 빨리 멈추고 어머니랑 형이랑 문을 딱 박차고 나와가지고 현관문을 통해서 거실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랑 형이랑 그랬대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당장 지금 내 코앞에 내 귀 옆에 어깨에 내 밑에 발바닥에 온몸에 다 더더더더 붙어가지고 못 가게 막고 있는 게 저항이 느껴졌대요. 예. 그래서 형이 엄마 여기 너무 많은 거 느껴지지?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느껴진다. 눈 감고 기도해. 엄마가 기도해 줄게. 기다려봐. 하고 어머니가 내가 기도할게. 기다려봐. 하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물리치셨는데 그러고 나서 훅 가라앉는가 싶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밖에서 경적 소리를 계속 내시길래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밤중에 또 빨리 뛰쳐나가는데 아버지가 또 그 자리에서 기절하신 거예요. 차를 주차를 하시다가. 예. 그러니까 머리가 클락선에 대고 계속 누르시면서 이제 기절한 상태였던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이게 뒤로 뒤쳐드리고 이제 안심시켜드리고 괜찮아요 하고 일어나세요 한 다음에 형은 그 사이에 저를 구하려고 올라가고 있었던 상태고 이제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집안이. 와 진짜 아수라장이네. 네 정말 아수라장이었고 아버지도 제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를 빨리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고 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 일어나자마자 아니야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하위들 어떻게 하고 빨리 차에서 나와가지고 네네. 이제 현관문 들어서 거실 들어갔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본 적도 없고 느끼는 게 조금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 딱 거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의 발목을 굉장히 세게 붙잡고 안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위에 불이 났으니까 소화기는 없으니 막 물도 퍼서 날려야 되고 막 이것저것 도구를 찾고 있는데 네. 그냥 정말 눈앞에 훅 누가 지나가던가 아니면은 어떤 사물이 던져진다던가 그런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와 폴더가스트까지? 네 정말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주저앉고 어머니도 주저앉고 형도 주저앉고 저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단 2층이기 때문에 10초면 올라가는데. 예.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렇게 다들 3명이서 주저앉고 막 흔들리고 소리 들리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 제가 2층 방에서 나와서 그 난간에 걸터가지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끄댕이를 딱 붙잡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뒤에서 이렇게 손이 이 아이를 우리한테 주면 너네들은 편히 살 수 있어. 그거 하나야. 어떻게 할래 말래? 약간 이런 식으로 딜.
그 어머니가 그때 바로 생각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내 자식이고 내가 너에 대한 태몽을 꿨을 때부터 너는 이미 악마들이 너를 죽이려고 했던 태몽을 꿨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고 그 순간에 힘을 발휘한 거죠. 확신을 가지고 바로 형 보고 너는 먼저 빨리 2층 올라가서 쟤를 잡고 있어 하는 다음에 어머니는 그 귀신을 상대를 했다라기보다는 물리치긴 물리쳤는데 이게 너무 완벽한 사람 형태로 있었대요. 와. 이게 사람이 씌어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했대 맨 처음에는. 아, 예. 실제 귀신이 사람인데. 아니에요. 네. 이제 얘기를 하고 물리치는데 이게 그냥 소리 지르더니 막 사라지니까 쟤는 귀신이구나. 씌인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무튼 저를 형이 이제 구해주려고 올라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방에 있었던 게 맞았었던 거죠. 이제 난관에서 저를 붙잡고 있었던 거는 어머니의 환상이었고 네. 저는 실제로 난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방에서 누워가지고 잘 자고 있었고 저희 2층 집은 계속 불이 타고 있었던 찰나라 어머니랑 아버지랑 아 내가 본 게 환상이었구나 하고 빨리 올라와서 형이랑 같이 문을 부시고 들어와서 저를 구하고 나왔는데 그때 집 생각하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도 기억나고 네, 생생하게. 어떤 귀신들을 봤는지 기억나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면은 뭐 좀 꺼려하기는 하는데 가족끼리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일들 중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 정말 폴더가이스트나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들처럼 네. 되게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한 번에 목격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우이들리 궁금한 게 이야기 듣다 보면 해외에서 네네. 대부분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네. 귀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습을 보시고 네. 그러면 그 나라의 인종으로 나오나요? 귀신이? 그 나라의 인종으로 나오고요. 예. 만약에 그 나라의 인종이 아니라 다른 인종으로 나오면은 아마 그 귀신은 또 실제로 다른 나라 사람인데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귀신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그 나라 인종이 경우가 커요. 그쵸. 그게 대부분이겠죠? 네네네. 그게 대부분일 텐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구분이 이제 물어보면 가능하거든요. 보통 네. 보면은. 근데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있는데 한국 귀신이 있어. 그럼 분명히 사연이 있어요. 물론 모든 귀신 사연이 있겠지만 뭐 미국에서 백인 귀신을 보는 거랑 미국에서 한국 귀신을 보는 거랑은 또 저 입장에선 느낌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하우이들리 네. 귀신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를 네. 가든 어느 집을 가든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힘들죠.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가 정말 소름 끼치게 힘들었어요. 대학교 2, 3학년 와. 때까지는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다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때에서부터 대학교 3, 4학년까지의 딱 그때 그 시기에 경험했던 거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시면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고 기가 빠지고 막 움찔움찔거리고 놀래고 그 이후로는 나름 조절을 해가면서 굳이 안 봐도 될 때는 안 보고 오호, 네, 예. 보고 싶을 땐 보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보고 싶을 때 본다 안 보고 싶을 때 안 본다고 해서 이 귀신들이 안 나타나고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확 하고 드러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아휴, 저희가 생각은 요 정도밖에 못해요. 사실 제가 영화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 되지만 그냥 네. 귀신이 보이시는 분들은 어느 집에 가든 귀신이 보이니까 그냥 네.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힘든 집들이 있나 보네요. 정말 힘든 집들이. 돌비님 그 사연들 다 들어보면은 네. 꼭 유독 무속인 분께서 막 헉하고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저기는 야 웬만하면 가지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어느 날 컨저링의 모티브가 된 에미티빌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알죠. 일어난 집에 그 집에 제 친구랑 둘이서 같이 체험을 하려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길요? 네. 그 집을? 네, 네네네 맞아요. 근데 집 안에 못 들어가고요. 집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보고 했는데 예. 그때도 기억나요. 딱 저는 느꼈어요. 아, 야 여기는 건들지 말자. 제 친구가
왜 다 다시 지어가지고 집도 예쁘고 누군가가 사는 것처럼 아주 그냥 예쁘게 잘 깔끔하게 꾸며놨는데 왜 싫은 거야? 그래서 아니 저기는 그냥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가자. 라고 딱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아미티빌 호러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화. 네, 맞아요. 아미티빌이 뉴욕에 일어났던 일이고 저희 동네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이제 귀신 보는 분들이 느끼시는 분들은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정말 소름 끼치게 싫다.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귀신 나오는 집이죠. 결국에는 결국 흉가가 되었지만 네, 그쵸. 맞아요. 거기를 한번 멀리서 봤던 그런데도 귀신이 많았나 보네요. 그 당시에. 와.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건 보였어요. 확실히 서성거리고 있는 건 보였는데 그 집이 앞마당이 조금 큰 편인데 그 앞마당 바로 세워놓으면은 집 현관문서부터 제 차가 있는 곳까지 전체 한 3m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딱 코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의 집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려고 차 안에서만 봤는데 그렇게만 봐도 이미 야 여기는 왜 사람들이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다. 그냥 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네. 자, 오늘 하우이들님께서 인도네시아에서 겪었던 일인데 가족 전체가 겪긴 했지만 결국에 혼자서도 힘들게 겪으셨어요. 아 그러네요. 결국엔 저 혼자네요. 와, 진짜 제발 귀신과 사람이 결국. 구분이 되는 이야기가 언젠간 나오겠죠. 아 그럼요.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와, 그 아미티빌 호러 있잖아요.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봤고, 엊그젠가? 자기 전에 컨저링을 봤는데, 컨저링 2. 거기 나와요. 아미티빌 호러에 뭐 워렌 부부가 가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를 뭐 퇴치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미티빌? 저거 예전에 아미티빌 호러 그 영화에 그 집 얘기하는 건가? 근데 맞더라고요. 창문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반으로 갈려서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창문이잖아요. 아비티빌 그 흉가가.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봤었는데 거길 실제로 또 주변까지 가셨네요. 하위들님께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체가 원래 귀신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 집은 왜 가격이 싸게 나왔었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집이었네요. 해외든 우리나라든 값이 싼 집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